안녕하세요. 유튜브 하는 트러커 유트러커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 차를 펜스키에서 리스 퍼체스를 한 건데요,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, 지금 차는 이 차고지에 지금 서 있는 상태고요. 오늘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. 오늘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잠깐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. 저 차는 2020년형 플랫라이너 캐스케디아 모델입니다. 450마력이고요. 더블 엑셀이에요. 그리고 슬리퍼가 있고요. 근데 세차를 안 해가지고 차가 너무 지저분하네요. 이쪽 지역에 요새 계속해서 하루 걸러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세차를 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주유 탱크는 양쪽에, 한쪽에 120갤런, 한쪽에 100갤런, 그래가지고 토탈 220갤런 짜리입니다. 세차가 안 돼 있으니까 뭐 바깥에서는 그렇고, 안에 들어가서 차 잠깐 설명드릴게요. 자, 이제 차 내부입니다. 운전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한국에 있는 큰 트럭들은 안에서 이렇게 좀 서 있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데, 이 미국 트럭들은 안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. 뭐 2m 이상 되니까요. 그래서 안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수납 공간들이에요. 그래서 장거리 이렇게 뛰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살림살이들 엄청 많이 집어넣습니다. 그래서 차 한 번 만약에 옮기면은 거의 이사 수준이에요. 그래서 이 차 안에 마이크로웨이브 있고요. 그 다음에 저거는 제가 커피 끓여 먹는 핫팟, 물 끓이는 핫팟이고, 이렇게 냉장고 있는데 제가 장거리를 안 뛰기 때문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. 그리고 2층을 쓸 수 있는 그 매트레스인데 이렇게 계단이 있고요. 저는 혼자 다니니까 저거 한 번도 안 펴봤어요. 그리고 밑에 층에 또 이렇게 매트레스가 돼 있고요. 그래서 여기는 이 가로 폭이 한 1m 90 나올 거예요. 그리고 그 딥도 굉장히 넓어요. 그래서 자는 데는 전혀 불편한 거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옷장, 그래서 임시로 제가 옷을 좀 넣어놓은 거 있고, 밑에도 또 수납 공간 있고요. 그래서 차 안에는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. 이게 다 수납 공간들이고요. 장거리 뛰시는 분들은 이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시니까. 그리고 저 계기판 쪽에 뭐 보시면은 요즘 차들은 거의 뭐 승용차하고 비슷해요. 그래서 단지 틀린 게 있다면은 이 대형 차들은 에어 시스템으로 차 작동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에어 밸브가 좀 있다는 거, 뭐 그런 차이지, 뭐 계기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승용차하고 요즘에 거는 비슷합니다. 근데 미국 그 캐놀스나 피로벨트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오더를 하면은 저 계기판의 게이지들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뭐 브레이크 한번 밟으면 뭐 저 그 압력 같은 것도 표시해주고 뭐 별의별 거 많은데, 그런 거 잠깐 타봤는데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차 내부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저는 이 차를 펜스키에서 리스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리스 트럭이에요.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저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동안에만 제가 5년 계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. 네, 그러면은 제 차 어떤 방법으로 펜스키에서 구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. 저는 일단 이 차를 5년 계약으로 차를 구입을 했고요. 한 달에 나가는 거는 2,765불입니다. 그런데 제가 이걸 차를 오더를 하면서 이 안에 냉장고하고 인버터를 달아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20불이 올랐어요. 그래서 한 달에 2,785불이 나갑니다. 그리고 매월 그 할부금하고 그 다음에 제가 뛰는 마일당 6전씩을 내요. 그래서 그거는 또 보통은 뭐 4전에서부터 뭐 한 8전까지 있는데 저는 6전 내고요. 그 다음에 플러스 텍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텍스 한 8% 내고,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8,000마일 이 정도 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다 합치면은
한 달에 내는 금액이 평균 한 3,500~600불 요 사이 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차를 구입할 때 저는 다운페이가 차값에 포함되는 다운페이가 아니고요, 디파짓을 했어요. 디파짓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은 그 디파짓은 돌려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, 이 미국 놈들이 그 정상적으로 다 돌려줄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그냥 제 혼자서는 다 포기를 했습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또 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게 있었고, 그 디파짓을 또 세일즈맨에 따라서 뭐 25,000불까지도 받는다 그러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15,000불이라 해서 15,000불 준비했다가 10,000불 냈어요. 그래서 뭐 그거 냈고, 그 다음에 이 펜스키 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낼 때도 좀 비쌉니다. 그래서 리콰이어먼이 하나가 있는데, 이 리스 차량의 리콰이어먼이 뭐냐면은 이 차 밸류에 따라서 피지컬 데미지라는 걸 또 들어야 돼요. 그래서 그것도 들고 이러니까 보험료도 또 비싸요.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쓰면서 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제 생각에는 한 월 1,500불 이 정도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 1,500불을 내도 굳이 이거를 했던 거는 뭐였냐면은, 장거리를 나간다든가 뭐 새 차를 사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뭐 차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, 새 차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중고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, 차를 고치느라고 어디 딜러를 들어갔다든가 뭐 리페어 샵을 들어가 버리면은,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고쳐질지 뭐 아니면은 4일 5일 걸릴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새 차 같은 경우에도 별거 아닌 걸로 들어갔다가 뭐 한 4일 5일씩 뭐 묶여버리고 이래 버리면은 일을 못 하니까,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돈을 더 내도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. 이거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뭐였냐면은, 뭐 새 차일 때야 뭐 고장날 일도 별로 없겠지만은,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한 2시간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, 제가 운행 중이었는데 뭐 이상이 있었다 그런데 2시간 안에 바로 해결이 안 된다 이러면은 다른 차를 대차를 해줍니다. 대차를 해서 제가 그 로드를 끝낼 수 있게 대차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운행 중에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타이어 펑크라도 났다든가 뭐 이러면은 얘네들이 와가지고 그냥 저 돈 안 받고 새 타이어 갖다가 다시 바꿔줘요. 어쨌든 간에 메인은 자기네 차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서 뭐 타이어 옆에를 뭐 파스를 내갖고 찢어 먹었다든가 이랬을 때는 차지를 합니다.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빵꾸 못 박혀갖고 빵꾸 났다 이런 거는 돈을 안 받아요. 그리고 얘네들이 정기적으로 PM이라 그래갖고 차량 점검을 또 해줍니다. 그래서 그때 오일 또 돈 안 받고 다 갈아주는 거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리스 트럭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, 저도 이게 또 뭐 2% 판단 미스한 게 뭐냐면은, 어차피 제가 녹화를 해서 할 거였는데 혹시라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제 딴에는 잔머리 굴린답시고, 만약에 뭐 녹화를 해서 잡이 안 생기면은 장거리 나갈 생각을 하고, 이 뒤에 뭐 슬리퍼에 그다음에 뭐 냉장고 오다한 거, 뭐 그다음에 또 세차를 하는 거,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돈이 몇백 불 더 나가는 거예요, 매월.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아시는 지인분 중에 그런 얘기 자주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, 뭐냐면은 소 잡는 칼, 닭 잡는 칼 뭐 구분해서 그 칼을 써야 된다. 그래서 그 얘기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은, 내가 차를 오너 오퍼레이터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차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장거리를 뛰시는 분 같으면은 가능하면은 뭐 딜러를 가시던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새 차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, 노칼에서 뛰는 거는 또 조금 차가 뭐 유스트 칼에도 크게 지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, 제가 생각하는 오너 오퍼레이터들의 문제점이 그런 것 같아요. 메인테넌스였어요. 저는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뭐 차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메인테넌스 부분,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애들이 어디 내가 뭐 딜러라든가 리페어샵을 가면은 뭐 한국처럼 뭐 간단한 거면 얼른 고쳐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, 무조건 알아서 차 놔두고 가 이런 시스템이었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고,
뭐 그런 부분이,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는 또 사가지고 한번 고장나기 시작하면 계속 고장나요. 근데 다는 아니시겠지만 제가 아틀란타에서 있으면서 다른 트러커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볼 때에는 딱 그런 것 같아요. 처음에 면허증 따서 미국 회사 가서 조금 일을 하십니다. 그러고 하시다가 그 언어적인 부분에 불편한 거, 그 다음에 또 내가 나가서 뭐 2주 3주씩 돌아다니면서도 내가 일한 만큼의 어떤 보상이 안 되는 거뭐 이러는데, 한 1, 2년 하다 보니까 다른 트러커 분들 뭐 기동량으로 뭐 오너 오퍼레이터 하면은 돈만 벌 버네 막 이런 얘기만 들으시고 이제 차를 사시는데, 또 진짜 뭐 돈 많으신 분들이 뭐 이거 트럭 운전하시겠어요?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차 사시는 그 차 가격이 4, 5만 불 때가 제일 많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4, 5만 불짜리 차 사면은 그분들이 뭐 짧게는 한 달, 뭐 길게는 뭐 한 1년 이렇게 타시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뭐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일 못해, 돈 때려박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제 오너 하시면은 뭐 브로커 잡 받아갖고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막 이렇게 하시는데, 저는 그 브로커들 제가 보고서는 안 믿는 게 있어요. 저도 제가 다른 데에서 회사 그 차 할 때 뭐 그 회사 담당 뭐 브로커가 뭐 미국에서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네, 다 내가 보기에는 헛소리예요. 뭐냐면은 일단 빨리빨리 로드 만들어 주는데 걔네들이 급급한 거지, 이게 뭐 좋은 로드 꼭 찾아가지고 무게도 많이 안 나가고 시간도 타이트 안 하고 뭐 시간 여유도 있고 뭐 이런 걸 나한테 해준다? 그거 천만의 말씀인 것 같아요. 걔네들은 빨리빨리 로드 연결만 시켜갖고 내보내 버려야 되는데, 로드 보드 이렇게 보면은 뭐 아닌 말로 로드 값이 비싸면은 다 이유 있어서 비싼 거잖아요. 뭐 시간이 타이트해되든가, 아니면은 뭐 무게가 무겁다든가, 뭐 아니면은 뭐 저 픽업을 뭐 2 픽업 3 픽업 해가지고 또 딜리버리도 뭐 2 스탑 3 스탑 막 가버리고, 이런 거 그지 같은 똥짐을 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뭐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, 차를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하고 컨트랙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,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놓고 차가 뭐 똥차가 됐든 좋은 차가 됐든 구입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, 제가 기왕에 이 트럭을 할 것 같으면은 이거를 뭔가 좀 제가 직접 컨트랙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비즈니스화 시켜볼 생각을 하고 이거를 시작을 했었는데, 막상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또 이 차 처음에 막 사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그 드레이지 일을 했었어요. 그래서 포트에서 갖고 나오는 거 이거 했는데, 이제 제가 그 전에 하던 업종에 뭐 연관돼 가지고 그 통관 업무서부터 중국에서 물건 뜰 때부터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, 여기저기에 다 막히는 거예요. 거기에 숟가락 꽂고 그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래서 저도 들은 소리기는 하는데, 이 LG 물건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오는 LG 물건이 뭐 사방으로 들어옵니다. 롱비치로도 들어오고 사바나로도 들어오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찰스턴으로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데, 여기에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그 물량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돈을 떼어가 버려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내막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, 저처럼 뭐 그냥 막연하게 머리 써가지고 해보려 그러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. 기껏 일하고 다른 사람이 돈 떼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한 6개월 하다가 그냥 손 빼버렸는데, 그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하고 그 들어와서 제가 한 달에 뭐 차로 지출이 되는 게 뭐 8,000불이 넘어가요. 그래도 또 그만큼 인컴이 되니까 지금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. 그 펜스키로 운영이 가능하니까는. 그래서 하는데, 차를 사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뭐 브로커 잡이나 하려고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컨트랙을 맺어 갖고 하실 생각을 하고 차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에는 사실 그런 게 뭐 많지는 않아요. 그런데 이쪽 동남부 쪽에는 이런 한국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
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차를 만약에 오너 오퍼레이터가 되신다 그러면 이 차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, 이 차 구입하는 방법은 또 이거 아니래도 다른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나는 장거리가 나한테 맞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또 장거리 하시면서 꼭 내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차 구입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차 구입해서 또 다른 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. 또 이 영상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간접 경험이 되신다든가 아니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